자, 이번 시간에는 중개 보수에 관한 주제, 지문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중개보수원 별개의 문제로 실비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게 되는데 큰 의미 없고요. 딱 한 번 나왔어요. 16년 동안. 2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가 되면 일단은 중개보수 받을 수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 잘못이니까. 근데 자기 잘못이 없으면은 중개보수 청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자, 중개보수 지급 시가 약정이 없을 때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아까 잔금 지급일 날 중개보수 지급한다고 했고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비슷한 표현이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된 날에서 틀리게 뽑아내는데 일단 좀 눈치를 채셔야 돼. 이런 것들은 답을 뽑을 만한 가치가 없는 지문이니까 그냥 던져주는 지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잔금 지급일 날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답이 됐던 지문이 하나 있네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주 내에서만 무효이다. 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20만 원 받았으면 20만 원은 무효,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요.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는 이 법에서 정한 수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개설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요거는 이제 틀리게 뽑았는데 나중에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 할 때 따로 공부할 거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 실수로 10,000원 더 받았는데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개설 등록 취소하고 공부할 테고. 자, 그 정도 좀 어려운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료 8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얘기 나와 있죠. 아파트 분양권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하게 되는 자, 총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금액을 거래의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자, 요거 옳은 표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2번 자, 보니까 답이 됐어요.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 대금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개중부. 자, 총 분양 대금에는 계약금에다가 기납부한 중도금하고 아직 납부 안 한 중도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납부 안 한 중도금은 거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외우는 공식이 개중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그럴싸하게 느껴지는데 개중부가 어떻다 거래 금액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요. 교환 계약의 경우 뒤에 보니까 큰 중개 대상물에 가액으로 한다. 옳은 표현. 2번 교환 계약의 경우 끄트머리 보니까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3번 교환 계약의 경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래 금액이 큰 약간씩 표현 다 바꾸고 있죠. 근데 이딴 것들은 답이 안 돼요. 유치하기 때문에. 설마 작은 에서 틀린 걸 고르서 이렇게 내지는 않죠. 유치하니까. 그래서 셋 다 답이 되지 않는다. 답이 되는 영역을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계속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건 이 과정에서 이걸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보자 이런 취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할 때는 자꾸 뭘 해야 되냐면 답이 되는 질문을 가볍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옳은 편. 2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틀린 표현에서 동일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동일하면 매매 금액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돼요. 이걸 텍스트를 다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매매냐 매매 플러스 임대차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있어서의 중개보수 관련된 주제가 지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게 주택이냐 주택 외의 것으로 볼 것이냐 관련해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지문 나오니까 그 다음엔 또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번, 2번 세트로 가는 것이죠. 3번 지문요. 주택자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매매 경우 1000분의 9 이내로 한다. 이런 걸 내버린다고. 사실은 뭐야? 1000분의 9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요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사실은 시도조례라는 표현을 써야 훨씬 더 엄밀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시험에서는 계속 이거를 1000분의 9, 1000분의 8을 옳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맞춰서 시험에서 내는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 이거 흥분하면 안 돼. 이거 출제 오류다 뭐다 이러고 시비 걸어요. 시험 나오면 무조건 다 시비 걸어. 출제 오류라고. 왜? 시도조례니까 시도조례 빠져있으니까 이 지문은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답을 2개를 인정을 해야 된다. 개뿔 한 번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니 이게 시험 끝나면 꼭 그런 거 시비 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는지조차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야. 자기 마이웨이를 간 거야. 어쩌라고. 그거 떨어지는데. 아니, 시험에 붙는 쪽을 생각해야 된다. 법을 해석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시험에 자꾸 내면은 그냥 외워서 파란색에서 증 따야지. 그것 때문에 복수응답 시비 걸고 잘못 출제했네 소송 걸고 뭐 하려고 그 지랄을 하냐고. 그냥 증 따고 모른 척 사회 불의에 그냥 순응하는 게 좋지. 왜 총대를 왜 매냐고. 이게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진짜 많아요. 저 전에 강의하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시험이 19회 때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복수응답 시비도 나오고 데모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또 비대위 이런 게 구성돼. 그래서 뭐 있었고 그 다음에 23회 때인가도 그런 사태가 좀 터졌어요. 그래서 이쪽 바닥에 강의하다 보니까 그 비대위 위원장 이름이 외자였었는데 하여튼간에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21회인가 22회 때 19회 때 비대위 위원장이었어. 그리고 21회인가 22회 또 연락을 해왔어. 교재 좀 보내달라고. 몇 년째 공부를 하는 거죠. 21회인가 22회 때 연락을 왔던 얘기는 2년 또 떨어졌다는 얘기야. 19회 비대위 위원장 하시고 떨어졌으니까. 20회 또 떨어지고 21회 때 연락을 해왔어. 한 번 강의할 때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어떻게 연락처를 와서 책 좀 달라고. 책 좀 보내달라고. 그 다음에 23회 때 또 연락이 왔어. 또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 시험 출제본부라고 대판 싸워야겠다고. 그래서 책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홍보를 잘 해주겠다,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은 보내주겠으나, 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 꼭 한두 개 떨어지는, 한두 개 차이로. 그러면 이제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 일만 있으면 그 소송 붙고 이런 게 무슨 취미 생활이야. 그래서 그분은 지금 걱정돼. 지금도 비대위원장 하시는지. 하여튼 간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험에 나온 대로 풀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거기 지금 3번 보셨고 4번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옳은 표현. 그 다음 5번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1000분의 8 이내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4번, 5번은 사실 모순처럼 보이는데 둘 다 옳게 구성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6번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스톱. 자, 무조건 뭐가 된다? 사무소 소재지.
끄트머리를 바로 가셔야 돼. 사무소 소재지. 이게 포인트라고. 아니, 다 읽으면 안 되고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소재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사무소 소재지. 바로 치고 가셔야 돼. 그래서 6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옳은 표현. 그 다음에 7번 지문.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 다를 때 보니까 주택 소재지. 틀렸죠? 주택 소재지. 틀렸죠? 네,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지문. 중개 대상물의 소재와 중개 사무소 소재지 다를 때 뒤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틀렸죠? 네.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돼야 되죠? 네.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앞에 지문에서는 주택의 소재지라는 표현을 살짝 쓰고 그 다음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에서 조금씩 토시를 바꿔치기해서 똑같은 문제를 안 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8년 동안 2번 답을 뽑았어. 사이드로 내지키면 답을 뽑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요? 사무소 소재지. 외울 게 뭐라고요? 문장을 읽지 마시고 사무소 소재지. 왜? 이 고객이 봤던 첫 번째 중개보수 요율 한도는 뭘 봤으니까? 사무소에 붙어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봤으니까 사무소 소재지. 문장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 빨리 읽는 것도, 책 그리고 문장 지문 많이 읽어봤자요. 어차피 빨리 못 읽어요. 읽는 데는 속도의 한계가 있어요. 재수 3수에도 토크는 다 똑같아. 그러면 포인트를 미리 외우고 들어가. 사무소 소재지. 답이 되는 주제니까 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치고 가.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 먼저 쭉 보고 나서 85페이지 지문 보고 나서 나머지 관련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85페이지 지문 가볼까요?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랑 전국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비용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도 받는다. 3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조례. 틀렸죠? 주택만 시도조례고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은 국토부령 전국이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취지고 4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뭐라고 보돼 있어? 뒤에 오피스텔 나와 있나요? 오피스텔 나와 있죠? 오피스텔 임대차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 4죠.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4. 지금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을 할 때는 답을 뭘 뽑는다고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사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요. 점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미리 뭐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또 제발 생각 좀 하지 마. 혹시 그동안 계속 오피스텔만 했으니까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 중개대상물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혀를 깨물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상상 좀 하지 마시라고. 근거 없는, 그러니까 혹시 하늘이 무너질까 뭐 이런 상상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뒤지게 분석해서 결론을 딱 내드리면 그거나 내려면 대충 외워갖고 좀 따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개빵 한번 치고 딱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혼자서 그동안 16년 동안 계속해서 오피스를 내왔다라고 치고 그러면 올해는 왠지 느낌상 어때? 올해는 이 지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전문용어로 지랄이라고 그런다고요. 중개사 시험은 그냥 라이선스 자격증이에요. 이것만 해도 되게 힘들어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래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무조건 뭐로 가자? 오피스텔을 몰빵을 하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관련 기출 문제, 박스형 문제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84페이지부터 지문을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23회 때 나왔던 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일단 출제 포인트는 숫자 물어보고 있죠. 1000분의 9, 1000분의 8. 출제위원 입장에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중개 대상물 중에서 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게 뭐겠어요? 주택이 아무래도 많겠죠. 선생님이 직접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문제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제일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뭐라고요? 주택이라고. 그냥 주택에서 많이 낸다고. 주택 외에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이런 거 안 내고 오피스를 낸다고. 내기 출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자, 2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에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이때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에서 그냥 간단해. 자, 먼저 6천만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중개보수 요일표가 거기 주어져 있을걸요. 매매 얼마로 돼 있어요? 0.5라고 돼 있죠? 그죠? 얼마? 30만 원. 6천만 원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30만 원. 이거는 뭐 계산기 써도 쪽팔린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암산해야 돼. 두 번째, 임대차 보니까 일단은 거래 금액을 특정을 해야 돼. 1,500에 30이면 4,50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안 되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그러면 1,500에다가 자 지금 곱하기 100 하면 4,500이 나오니까 지금 30만 원 곱하기 얼마? 70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합치면 얼마? 3,700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3,600만 원. 사람이 실수하는 게 좀 있어야지 너무 완벽하면 재수가 없어요. 이게 선생님이 어쩌다 한번 맞춘 거고 앞으로 강의를 쭉 들으시다 보면은 가끔씩 저 새끼가 왜 산수를 못하나? 이 생각이 들 때 있어. 짠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전 그래도 자격증이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 실수할 수도 있죠. 3,600만 원이고, 그 중개보수 요율이 얼마가 돼 있냐면, 3,600만 원이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얼마? 0.5%. 그러면 18만 원 나오는 거죠. 3,600만 원 곱하기 0.5%면 18만 원 나온다고요. 아까 매매는 30만 원이 중개보수 한도. 아까 매매는 뭐였어요? 6천만 원 곱하기 중개보수율이 얼마? 0.5%. 매매 0.5%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0.5% 하게 되면 이게 3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임대차는 거래금액을 먼저 특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1,500에다가 월차임 3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봐야 돼. 근데 4,500밖에 안 나오면은 이건 5,000 미만이니까 이때는 중개보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70을 곱한다고. 1,900이 70 아닙니다. 1,500을 더 1,900이 70이 아니에요. 1,500 보증금 그거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월세에 곱하기 70이에요. 예. 다시 또박또박 할게요. 다시. 지금 보증금이 1,500이고 월세가 30이라고요. 그럼 원래 계산할 때는 1,500에다가 30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한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4,500만 원이 나온다고. 맞죠? 4,500은 5,000 미만이니까 이때는 4,500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를 좀 싸게 해주기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분이니까 1,500만 원에다가 30 곱하기 70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2,100이 나올 테고 회사가 3,600이 나오면은 0.5%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18만 원이 중개보수. 아까 매매는 얼마? 30만 원. 그럼 두 개의 차익은 얼마? 12만 원. 이게 요즘 문제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중개보수 얼마 이런 식으로, 또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부터 유치하게 냈는데 요즘에는 한 문제에서 두 개를 다 물어보는 거야.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물어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서 지금 8년 기준으로 제일 더러웠던 문제. 뭐 많이 써 있으니까 착실하다고 할까봐 막 뒤지게 막 읽어. 뒤지게 읽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읽음이야.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 YC 소재 X주택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기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으로 받은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에, 그렇게 어렵진 않구나 이 문제는. 제가 잘못 봤어요. 하여튼 간에 그럼 주택이에요. 매매가 얼마예요? 1억 8천이죠? 1억 8천이죠? 그럼 중개보수율이 얼마예요? 0.5%. 한도액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0.5면 90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한도액 얼마? 80만 원. 예, 80만 원이 답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케이스.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중개 대상물의 동일 당사자 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매매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임대차하고 뭐 계약 기간 보고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좀 속달이 공부하는 게 속달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 보면 대충 각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읽어보고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론 파트에 설명드린 이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외웠느냐. 계속 단순하게 외우셔야 돼요. 매매,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다 매매 금액, 물론 동일 당사자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동일 당사자가 거래할 때 매매 금액만을 어떻다? 거래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 정도까지. 이게 지금 주택에 관한 최근 8년간의 문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자료 86페이지. 이 문제가 제일 더럽다는 그 문제네요. 자, 1번 문제. 자, 일단 가볼까요? 문제 보십시다. 밑에 박스 까만 글씨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일단 문제는 똑바로 읽어야 돼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연면적이 3분의 1은 건축물. 스톱! 자, 이건 주택입니까? 주택 외의 거입니까? 주택 외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은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외에 해당된다고요. 주택 외에 되는 중개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밑에 시도 조례니 뭐니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그 매매 대금이 1억. 1억이죠? 그리고 이건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니까 조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를 볼 필요 없고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얼마예요? 90만 원. 끝. 근데 거기 한도액이 80만 원으로 돼 있어. 선생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80만 원이네. 제가 잘못 봤네요. 한도액이 스톱. 자, 80만 원이 없어. 그러시라고 지금 착각을 유도. 다시요. 주택일 때는 중개 보수요율을 뭘 적용해? 시도 조례를 봐야 돼요. 아까 다시 주택일 때는 매매 교환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임대차는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주택이 아닐 때는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지금 이 문제는 뒤를 보시니까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뒤를 막 급하고 막 보는 거야. 그러면 놓쳐버려요. 3분의 1만, 건축물 중에 3분의 1만 뭐가 된다? 주택이다. 그러면 3분의 2가 주택이 아니면 이것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 외에 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까만 텍스트가 쫙 주어져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읽어보려고 막 보다 보면은 사실 문제 앞쪽에 있는 문제에서 결론을 내준 거예요. 이건 주택 아니야. 이건 주택 아니니까 주택 외에 관한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을 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더러운 문제라고. 새끼들 그냥 문제 수험생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험장에서 얼마나 막 80만 원인데 뭐 한도 80도 없어. 개새끼들이 왜 짜증나게. 80만 원 있었으면 틀리더라도 기분 좋게 틀릴 텐데 틀리더라도 기분 좋게 넘어갈 텐데 미치겠네. 다시 산수를 잘못했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한도액으로 정했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한도액이 80인데 80은 답이 없어. 아니, 이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제가. 한도에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해요. 앞에 문제가 해볼만 한데,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고. 뒤에 막 시도 조례 써 있으니까 막 보다가 놓쳐버리는 문제. 이게 아까 제가. 만약 80만 원 있으면 그 답 아니냐? 예? 답이 아니죠. 답이 주택이 아니라니까요? 조례- 당연히 없어서 감사하는. 그렇지. 없어서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머리에 터져버리는. 답이 없는데. 차라리 한 문제 틀리고 80만 원 찍고 기분 좋게 넘어가는 게 수험생은 나아요. 시험 보실 때는 거의 멘붕 와버려요. 80만 원 있으면 틀려도 기분 좋게 틀리는데 자기 맞췄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볼 때는. 근데 80이 없으면 계속 내 계산이 잘못됐나. 계산기 다시 꺼내서 곱하기 이상한데 80인데 이렇게. 하여튼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건축물의 거래를 하면서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즉 3분의 2가 주택 외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경우는 주택 외에 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문제 제일 까다로웠어요. 그러다 치고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갑은 기업 공인중개사 B형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오피스텔 나와 있죠? 스톱. 오피스텔 나와 있죠?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고 임대차는 1000분의 4. 어차피 임대차 내게 돼 있어요. 매매 교환 너무 쉬우니까 임대차를 내게 돼 있다고. 1000분의 4. 1000분의 4인데 지금 거래금액 계산해 봐야 돼. 보증금 2000에 월차임 25만 원. 아, 새끼들 아까는 1500에 뭐 30만 원. 이놈들은 무조건 4500을 만들어. 다시 보증금 2000에 월차임 25만 원 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그러면 4,500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4,500이 거래 금액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니까 산수가 더럽게 어려워요. 25 곱하기 7을 해야 돼. 자, 여러분 틀렸어요. 살 때마다. 2천만 원 더하기 25만 원 곱하기 70. 요걸 해야 돼. 그럼 7, 5, 35, 3, 4, 7, 2, 14, 1,750만 원, 3,750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다시 4천만 원 임대차에서 보증금 환산 보증금 계산할 때 보증금에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서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게 되면은 자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 월차임 25만 원에다 곱하기 70을 하게 되면은 이게 1,750만 원.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3,750만 원이 3,750만 원이 뭐가 된다? 거래 금액. 임대차는 1000분의 4라고 했었죠. 오피스텔 임대차는 1000분의 4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려워. 0.4% 해서 그냥 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15만 원인가요? 이런 금액이 나온대요. 근데 이거 보면서 뭔가 좀 느끼셔야 돼. 뭘 느껴야 돼요? 이게 몇 회 때 나왔어요? 26회인가요? 거기 써 있죠. 26회 A형 31번 문제. 그 앞에 85페이지 4번 지문 하나 볼까요? 85페이지 4번 지문 29회 때 출제가 됐었죠? 4번 지문 85페이지 제일 하단부 4번 지문 오피스텔 29회 때 나왔죠? 그러니까 26회 때 사례형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29회 때는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한다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게다가 지금 아까 문제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지금 어디 있더라?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27회 자 84페이지 2번 문제 봐봐요. 84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중에서 2번 문제 2번 문제 찾으셨어요? 6천만 원하고 보증금 자 얼마야? 1000에 보증금 1500에 월차임 30 언제 나왔어요? 27회 때 얘하고 지금 다시 26회 때 문제 2000에 25만 원 마지막 오피스텔 문제 보고 베낀다고 26회 때는 예를 들어서 뭐 2000에 25만 원 27일 때는 1000에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 범주 안에서 업어치고 매치고 업어치고 매치고 계속 고만고만한 것들 그냥 짜깁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요 다 유용화된 문제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중개 보수에 관한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주택 외 중개 대상부는 아무래도 오피스텔로 거의 다 수렴되는 그런 모습. 잠시 끊었다가 매수 신청들이 설명드립니다.